예,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5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작 허영강 TV 11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난수표와 간첩 장비 그리고 간첩 혐의로 수사받은 내용을 방송하려고 합니다. 참 이거는 학문을 연구하다가 일대의 참 웃지 못할 그런 넌센스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38도선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사는 학교도 있고 또 미군과 국군이 같이 근무하고 이러한 지역에서 살면서 평화를 꿈꾸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그리면서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이 사람이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해서 또 사람이 생활하면서 겪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어렸을 때 이 품었던 이러한 아름다운 평화로운 꿈이 이루어지기는 세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도 사람이 나서 공부하고 잘하고 생활하고 하는 그런 방면에서 도대체 공산주의는 뭐고 민주주의는 뭔가 라는 데 대해서도 반감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도대체 사람의 삶에 무슨 역할을 하느냐 등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 속에서 사람의 행동도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시절에 서울 한의원을 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이 어른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으로부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그런 거대한 학문을 이제 전수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을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도랑 스승님께서 이제 공부하다가 또 어떤 땐 방에서도 오고 어떤 땐 마루에서 어떤 땐 마당에서 이건 마당에서 할 때 얘기입니다. 이 뭐를 하다가 이제 궁금하면 이제 이렇게 필기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죠. 이게 제가 20대 때 얘기입니다. 벌써 4, 50년 된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항상 처음에 가거나 돌아서 나올 때는 이 어른한테 꼭 5배를 절을 했습니다. 5배를 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2배의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자, 맹자, 석가 뭐 이런 분들한테는 3배를 합니다. 그리고 군왕에 대해서는 4배를 합니다. 왕에게는 4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왕릉에 가면 꼭 4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른께는 꼭 5배를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른은 그 왕보다 더 높은 세계 새로운 문명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 어른에 대해서는 제가 각별히 이렇게 얘를 5배를 올리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올라고 하는데 나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공룡 왕국이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학교에서 배울 적에는 공룡은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같은 데나 있는 줄 알았지 한국 땅에서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며칠 사이에 이게 또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스승님은 이 산골짜기니 사시기 때문에 신문도 없고 라디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통신 되는 게. 근데 나한테 이 얘기를 미리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공룡이 나왔구나. 이제 그 공룡에 대한 얘기, 생명 탄생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가다가 누가 시비를 걸어도 절대 싸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알겠다고 얘기하고 나왔죠. 그랬더니 진짜 싸움을 해야 될 그럴 상황도 닥쳤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서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마산에서 열차를 타고 오는데 서울역에 오니까 이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기차도 없고 택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역에 차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이렇게 퇴계로를 걸어서 가는데 대형가 호텔 앞에 왔어요. 근데 여기서 대형가 호텔 앞에서 경찰, 이제 그때는 경찰 정복 입은 사람이 아니고 사복 입은 두 사람이 검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이 대형가 호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방 조사를 했어요. 소지품 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게 이런 난수표, 녹음기, 또 미니 카메라, 미니 녹음기, 독침통, 뭐 이 권총 하나 빼고 간첩이 갖고 있는 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석에서 이 지금 요 가방에 여기에서 지금 그 그림에서는 빠졌는데, 여기 이렇게 대나무 잎순, 그때 봄이니까 이제 잎순 나온 거를 제가 여기 한 그루 꽂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그러니까 간첩이 갖춰야 될 거는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권총 하나 빼고서는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큰 사건을 하나 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엮인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저를 이제 그게 딱 나오자마자 즉각 체포를 했어요. 근데 여기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양쪽 형사가 두 명이 다 권총을 나한테 겨눴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일반 간첩도 아니고 중대 간첩으로서 이제 양쪽에서 쌍권총을 겨루면서 붙들려가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난수표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81년도에 오토바이 타고로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꼭대기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남산타워 꼭대기에서 이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제가 글을 썼어요. 일기를 쓴 거죠. 이제 일지. 근데 그때 쓴 게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기를 쓰든 뭘 하든 이렇게 수리문자로 썼어요.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수리문자로 쓴 거죠. 근데 이제 이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니까 이걸 난수표로 봤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들한테 난수표로 이제 호되게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남산타워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쓴 글 내용이 뭐냐면, 남산타워에서 한강을 보면서 한 맹세,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한강을 보면서 한 맹세, 이게 이 글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뒤 내용이 뭐냐면, 내가 저 한강물을 거꾸로 흘려보낼 힘이 생기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함부로 꺼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각오를 이제 내가 스스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몸보신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미래 인류를 위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수리문자로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간첩이라고 이미 저기 작정을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나로서는 간첩이 아닌데 간첩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계속 간첩이라는 걸 밝히려고 이제 저한테 추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수리 문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주역부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주역에서 나온 이치기 때문에 그 주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또 이걸 금방 얘기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건 들을 생각도 없고 간첩이라는 걸 빨리 밝혀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그 증거로 들이댄 게 바로 이제 과학 정역이죠. 이게 이 수리 문자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천도, 이게 주역의 첫 번째 괴가 천도거든요. 두 번째 괴가 지도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천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도 이 사람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요. 아예 간첩이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이 사람이 간첩이라고 책정해 놓고 이제 이 건에서 빨리 이제 그 공로를 쌓으려고, 공적을 쌓으려고 이제 그런 것 뿐이고, 그냥 이때는 이제 그 중부경찰서에서 이미 간첩 하나 잡았다고 이제 소문을 내놓고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달픈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처음에는 경찰관들이 나를 닥달을 했었는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찰관들을 제가 닥달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뭐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해가면서 뭐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말다 내가 하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지들 말만 말이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이제 제가 야단을 쳤죠. 이 무식한 놈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몽둥이를 때리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기사가 드니까 세니까 이제 그건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그 몽둥이 들고 내 거꾸로 때리려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이제 이게 12시 돼서 여기 들어갔는데 이제 새벽이 된 거예요. 막 그렇게 조사하고 하느라고. 이 사람들은 이제 나를 간첩 혐의로 몰기 위해서 이 사람들 두 사람 조사하는 사람 외에 딴 사람들은 또 뭘 했냐면 파주경찰서 대공실에 의뢰를 해가지고 집으로 형사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리고 또 적성 파출소에서는 집사람한테 전화하고 또 직접 찾아오고 또 연천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하고 형제들이 있는데도 전화하고 찾아가고 서울 동생한테 전화하고 이제 제가 경찰서 있을 때 이제 온 동생이 바로 이제 이 동생인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인데 국세청에 근무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부세무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네 집에 포천 처갓집에 또 연천에 있는 제 외사촌 형님 계시는데 그 댁에 서울 신천 외삼촌 댁에 또 안동시 진해가 댁에 이렇게 전화를 막 해서 나를 간첩이라고 일단 결정해 놓고 연락을 한 거예요. 아우 막 내가 나중에 막 열받아 가지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 간첩 맹기로 놓고서 산지사방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 놓으니 내가 기분이 좋았겠느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경찰관들을 닥달을 한 거죠. 어쨌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하나의 넌센스가 되고 말았지만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겪으면서 평생을 두고 이제 이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평범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절대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수리 문자를 안 썼어요. 남한테 의심받을 거 이런 것들은 절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사람들을 침을 놔서 실제로 사람들을 고쳐줬었거든요. 그것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단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남한테 평범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72세까지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세상이 지금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지금 이제 세상이 아날로그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어가는 그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방송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대를 겪으면서 이 아픔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경찰관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니들이 사람을 잡고 싶어도 도리를 알고 잡아라. 네가 휴먼 크리타즘이라는 걸 아느냐? 또 네가 유불선전점도라는 이런 도를 니들이 아느냐? 모르면 공부를 해가면서 물을 것이지 네가 나를 간첩으로 몰고 싶다 그래서 간첩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막 되게 닥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서 난 저 우주에서 가장 과학화된 창조 정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저를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신원 보정하라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제 중부경찰서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신원 보정을 해서 제가 이제 같이 동생하고 나왔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문을 하면서 남달리 하다 보니 이러한 오해도 받게 되고 또 간첩 혐의로 조사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넌센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그 학문이 발전을 해서 세계 인류가 발전을 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서는 날을 기약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